정부사업계획서 및 공문서 작성법. 나라장터란 국가 종합전달 조달을 말합니다. 국가의 물품 및 서비스 용역의 조달에 필요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며 행정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조달을 받기 위해 입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을 통해 매출 확보 및 사업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는 업무 구분, 공고명, 공고 개찰일, 기간명, 참가 제한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고 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고 번호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여 입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 심사를 마친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입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급사가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입찰 제한한 가격에서 10% 내외로 가격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한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낙찰이 되면 계약을 위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합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을 납품하고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대금의 일부를 청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 청구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금액 30%에서 60%입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납품 완료 전 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나 전체 사업금액의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 조달업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의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용, 개인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 한국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 한국공인인증 등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고 1년에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입찰 자격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난 후에 조달청에 방문하여 지문 등록기를 구입하고 입찰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지문 등록은 복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입찰 담당자를 지정하여 등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등록 절차가 어렵거나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이고객센터,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 가이드를 읽어보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합니다. 법인의 등기등재는 회사 설립 시 상업등기소에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면 직접 법인 설립 등록을 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 법무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온라인과 등기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하여 프린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등기국 무인 발급기 사용을 위한 RF 인간카드나 마그네틱 인간카드, 전자증명서 매체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매체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신분증 법인 인간카드를 소지하고 민원 청구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사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제출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국에서 직접 발급만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유효기간 역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책임을 위해 인감 날인을 합니다. 개인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할 때 회사 인감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인감계를 첨부합니다. 사용 인감이 실제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 제출 날짜를 작성하고 회사의 기본사항 작성 후 법인 인감 날인을 합니다. 2. 사용 인감계를 받는 도급자를 명시합니다. 입찰 참여할 때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자가 입찰 참여한 회사의 계약 수행의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신용평가서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없거나 C등급 이하는 기업 신용평가 부문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인 경우 꼭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 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기업 신용평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3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의 특성을 확인하는 각종 기업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가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용역의 30%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을 활용합니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공동대표자 중 여성 대표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여성기업이 됩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기업이 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검증을 한 후 심사하여 발급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3에서 5일 소요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마켓에 기업 등록해두면 공공기관, 지자체 등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설, 건축공사, 납품, 용역 등의 계약이행 완료를 보장받기 위해 도급자가 담보물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급자가 피해받을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손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용도로 계약 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 또는 계약 시 고객이 요구하는 보증보험을 확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적은 경우는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대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사를 검색하여 온라인 사이트 또는 사업장소 제지 관할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 또는 과업 지시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보증보험이 유효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행보증보험 외에 선지급금 신청을 위한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선지급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도급자는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성과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견적을 경쟁력 있게 산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제한해야만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찰 공고에 제한된 총 사업 예산과 제안회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견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산출 내역은 도급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작성합니다. 실제 사업 수행에 드는 직접, 간접 비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따져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예상 외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실비 외에 기여비용을 배정할 수도 있으며 기여비용은 제한하는 예산 합계 금액의 6에서 10% 정도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입찰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되셨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기로 해요.
입찰 자격에 특정 인허가를 보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쟁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허가 효력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인허가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이전에 인허가가 유효하여야 하고 인허가의 갱신은 대부분이 현장 실사를 통한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허가 갱신에 따른 현장 실사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에 새로운 인허가 증명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문서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 제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서에서 안정적이고 또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도급자의 의도대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입찰 공고와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제안하는 회사가 선정되어야만 하는 차별화된 강점이 잘 드러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도급자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제안사가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제안서 내용대로 실현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업 제안서에 과업 수행 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사업 제안서에 들어가야 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는 기업 요약 및 소개, 회사의 최근 3년 유사 이력, 실적 증명서 첨부. 1. 사업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과 목표. 3. 제안 개요. 제안하는 사업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 4. 제안 내용. 제안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구조화하여 개조식으로 설명. 5. 구성 및 세부 내용. 제안 내용의 구성과 세부적인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 수행 세부 계획, 운영 방향, 방법론, 기법, 사례 예시, 투입 인력 등. 6. 추진 일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설명. 7. 사업 관리 방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8. 제안 특장점. 회사가 가진 전략. 9. 기대 효과. 사업을 추진했을 때 도급사 및 사업 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익 등이 사업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장은 표지로서 사업의 제목과 함께 사업 제안서라고 표기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회사명 또는 회사 로고를 넣어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도입부는 회사 소개 내용을 넣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 및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업 제안서의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입니다. 사업 제안서 문선에 이어지는 내용을 큰 구성 주제별로 작성하고 하위 내용을 개조식 문구로 작성하여 제안서의 구성과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사업 제안서의 내용이 많은 경우는 페이지 색인을 추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구성의 큰 주제와 하위 내용의 제목을 위계적인 형태로 작성합니다. 회사 소개 내용으로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주소, 업종,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과 조직도, 설립 연도 및 주요 연역을 작성하여 도급자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 회사의 경영 철학, 주요 사업 내용과 실적 이력을 작성합니다. 최근 3년간 수행했던 사업 중 제안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 중심으로 작성하며 최근 수행 내용부터 작성하도록 합니다. 회사 소개가 끝났다면 제안 개요를 작성합니다. 제안 개요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표와 방향, 필요성, 범위,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안서 전체의 내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사업 수행 후 기대 효과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안서의 가장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기술, 자원, 인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업 수행의 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투입 자원의 사진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 자료, 투입 인력 프로필을 첨부합니다. 도급자가 사업이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제한된 내용의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더합니다. 사업 수행 후 사후 관리나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나 내용이 있다면 보다 매력적인 제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기준을 밝혀줍니다. 도급자는 이 성과지표를 통해 수행 결과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 수행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몇 회를 할 것인지, 사업 수행의 수준 및 성과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검수자를 섭외하여 검토하기도 합니다. 결국 도급자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의 내용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보조자료, 별도 첨부 증빙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실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제외한 제안회사의 장점이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자료 등입니다.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는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제안서상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 후 대금을 청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비서류 중 하나는 국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기업이 미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모두 요구됩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프린터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납세금은 즉시 납부도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청 발급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도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행 후 대금 청구 서류 중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요구됩니다. 역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도급일 경우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프린터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발급이 되지 않으며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텍스 사이트에서 미납 세금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는 거의 실시간 연동이 되어 있어 납부 후 30분 이내에 완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증명서 유효 기간은 1개월입니다. 대금 청구 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도급자인 경우입니다. 대금 청구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프린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보험료 즉시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건강연금보험료 완납 확인서의 사용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대금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명세서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기업의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서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공급하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업종 형태, 종목, 인감 날인. 2. 날짜, 계약명, 도급자명,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세액, 합계 금액의 형태로 서식을 만들면 됩니다. 비고란을 만들어 원단위 금액을 절삭한다든지 세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입금 계좌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대금 수령할 회사 계좌의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게 점검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 이행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기 전 계약 이행 완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해진 결과보고서 형식은 없지만
계약 이행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PPT 문서나 한글 문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PDF나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하여 타인이 수정할 수 없도록 제공합니다. 과업 지시서에 요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급자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이나 증빙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합니다. 결과 보고서 대신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결과 보고서와 결과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도급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작성 기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착수계를 작성하여 이행 시작을 보고하고 완료계 작성을 통해 계약 내용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용역명, 계약 금액, 계약일, 착수일, 완료일을 간단하게 작성 후 날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대금 청구를 위한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도급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의 우리 회사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할 때 디폴트로 회사 정보가 기입되어 나옵니다. 1. 공급받는 자의 도급자의 사업자 등록증상 내용으로 기입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도급회사의 세금계산서 담당자 메일로 발송하므로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작성 일자는 발행일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발행하는 현재 날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작성일 2월 5일이 지나면 공급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모두 가산세가 청구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발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짜이며 직접 기입합니다. 품목은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명 또는 같은 의미의 유사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규격, 수량, 단가를 작성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총 계약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4. 이미 계약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에 체크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에 체크하여 발행합니다. 인쇄된 세금세산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작성하여 원본을 도급자에게 주고 서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먼저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활용법입니다. K-스타트업이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지원 정책 정보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로서 인터넷에서 www.kstartup.go.kr을 클릭하시면 쉽게 해당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을 이용해 어떤 사업을 참여하시거나 지원을 받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실제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화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 컨설팅, 행사, 네트워크 및 R&D 등 다양한 지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지원받는 프로세스나 양식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고, 신청 접수, 자격 검토, 대상 선정 및 공지, 사전 준비 단계, 협약 체결 단계, 사업 수행, 평가 및 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창업 지원 포털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니 회사에 꼭 필요한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www.kstartup.go.kr을 검색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클릭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 및 마감일, 주간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모집 중 또는 신청 기간 내에 해당하는 공고일 경우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공고사항이 아닌 일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해야만 신청하기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 회원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로서 일반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어떤 경우라도 K-스타트업 회원가입은 대표자 개인으로 가입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며 약관 동의, 가입 인증, 정보 입력, 가입 완료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습니다.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별하여 체크하도록 하고 약관의 내용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휴대폰 인증 단계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받아 가입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완료된 후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입 후 별도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공고에는 반드시 본문 내용 외에도 관련 서류 또는 양식과 함께 공고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서류나 양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고문은 거의 대부분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0년도 진행되었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예시로 신청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고문이 상세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한 번에 숙지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관처나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내용이 모호한 경우 주관기관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각 지원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업 지원 포털 접속, 로그인, 사업 신청 관리, 사업 신청하러 가기, 해당 지원사업명 클릭,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일반 현황 입력과 주관기관 선택, 팀원 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및 제출 완료 확인 등으로 진행되며 첨부 파일 용량은 20MB이니 파일 크기를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년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신청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 팀원 정보, 사업비 내역, 제출 서류 등록으로 총 4단계이고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의 담당자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이라 개인 정보를 자세히 기입하는 편입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합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업 분류는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분류에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때는 주관기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성과 현황에는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산정된 기업의 매출, 수출, 투자 유치, 고용 상황과 당해년도는 올해 1월에서 현재까지 기업의 매출, 수출, 투자 유치, 고용 상황에 대해 입력합니다. 원 단위까지의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며 작성 방법이 어려운 경우엔 작성 가이드를 보며 작성하면 됩니다. 과제 정보에는 제안서 및 신청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제품, 서비스명은 제안했던 마케팅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명을 작성하고 제품, 서비스 내용은 제품, 서비스의 개요를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지원 분야는 해당 제품,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맞게 지정하고 창업 희망 지역은 현재 창업한 회사 주소지 또는 예비 창업자인 경우는 창업 희망하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전문 기술 분야는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전문 분야를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관기관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야 하며 이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수혜 이력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추가 사항 중 빨간 별 표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창업 동기와 설문조사 체크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과제 책임자를 제외한 팀원 등록 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아 오류 코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와 통화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사업 중에서는 회사에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보통 전체 지원금의 10에서 30%입니다. 사업비 구성 내역에는 전체 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인지 기자재 등 현물로 받는 사업인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 금액을 작성합니다. 일반 현황, 팀원 정보, 사업비 내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마지막 단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은 사업 신청 단계에서 배포되니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배포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업로드하며 업로드 후 자동으로 PDF 문서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필수 서류 외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가점이 주어지는 기업인 경우 증빙 서류를 배포된 양식에 작성하여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스타트업 정부사업 제안서 작성 팁을 정리해보면 정부 문서는 안내문은 PDF 문서 형태로 작성 서식은 대부분 한글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미리 한글 문서 작성 방법을 숙지해 놓으면 좋습니다. 첨부하는 문서는 PDF 양식으로 변환하고 사업자 등록증, 인허가증 등의 이미지는 PDF, JPG, BMP 형식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그림 이미지보다는 PDF 형식이 파일 용량이 적기 때문에 PDF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사업의 경우 제출 자료별 작성 날짜의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작성 시 애매모호한 내용, 궁금한 사항은 주관기관 담당자, 고객센터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표와 참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안하는 회사의 차별화된 장점이 드러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정부사업계획서 및 공문서 작성법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